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만큼 대화도 줄어드는 안타까운 요즘인데요. 줄어든 대화만큼 말실수도 함께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짜증 섞인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서른의 마지막 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며 2대 부근을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알라딘 중고 서점 신촌점 앞이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 책을 고르던 중 마음이 포근해지는 제목에 이끌려 언어의 온도를 집어들었습니다. 말과 글은 머리에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꽂힌 언어는 지지 않는 꽃입니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 첫 머리글을 읽자마자 바로 구입해버렸습니다. 이런 멋진 글을 읽고 어떤 이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서점을 빠져나와 송도행 버스에 오르자마자 단숨에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의 안식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날이면 목마른 짐승이 물가에서 목을 축이듯 식구들이 잠드는 새벽을 틈타 메마른 감성에 언어의 온도라는 물을 뿌려주곤 했습니다. 몽글몽글해진 마음이 촉촉해질 때까지요.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 중 애정하는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꿈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가 끔찍함을. 이 글의 제목은 더 아픈 사람인데요. 읽을 때마다 생전에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던 친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최근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업과 강의 그리고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며 제 수입만으로는 내 식구 건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 암 4기 판정을 받으신 아내의 고모님을 올해 초까지 저희 집에서 3개월가량 모신 후 인근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리고 2주에 한 번씩 생필품이나 드시고 싶은 음식들을 구입해 가져다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항암치료 나오실 때 뵙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7차 항암치료를 받으시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신 후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다음날 새벽 운동 중 예쁜 잎을 발견해서 톡으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톡과 함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재민아, 이제껏 본 내 모습 중에서 어제 네가 가장 힘없어 보이더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의 가장이 풀이 주고 있으면 못 쓴다. 애쓰는 거 잘 알고 있고 지금처럼만 하면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함께 극복해내자.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한 걸 겨우 참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꽁꽁 숨긴 제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는 고모님께서는 도대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던 일이 많았던 걸까요? 15년 넘는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하시고 다시 만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우리 고모님, 어서 빨리 건강한 모습 되찾으셔서 가족분들과 남은 여생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책의 글귀만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 바람에 두세 개 정도의 에피소드만 더 소개해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를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2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1걸음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이끌어 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이 글을 읽고 난 뒤로 항상 앞서가던 제가 아주 가끔은 아내와 아이 뒤에서 걸어가고 있답니다. 제목, 선을 긋는 일. 뉴스를 보았다.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 담을 설치했고 결국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단지를 빙 돌아서 등교하고 있다고 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씁쓸한 생각이 밀려왔다. 왜 자꾸 나누고 구획하려 하는 걸까? 인류의 불행 중 상당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던가. 이기주 작가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도 30년이 훌쩍 지난 이 마당에 우리네 마음의 벽은 왜 자꾸만 높아져 가는 걸까요? 어서 빨리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 어머니를 씹는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급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했다. 뒤늦게 전해 들었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씨앗 같은 존재다.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다.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입을 벌려 어머니의 어 하는 첫 음절만 발음해도 넋나간 사람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쏟아낸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지인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짧은 시가 있다.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다. 시인은 어머니 시신은 모신 관이 흙에 닿는 순간을 바라보며 묻는다 동사를 쓰지 않고 씹는다로 표현한다. 어머니를 씹는다고.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씹는 중. 뭔가 애틋한 감정이 물씬 묻어나죠. 특히 저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마세요 라는 식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기주 작가님의 언어의 온도는 말, 마음에 새기는 것, 글, 지지 않는 꽃, 행, 살아있다는 증거, 이렇게 크게 3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은 30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 주변에서 쉽사리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낸 가벼운 듯 보이지만 묵직한 희망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 들려드렸는데요.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책을 통해 작가의 언어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